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 볼게요. 네 번째, 현대시 네 번째고요. 뭐 어마어마한 건 없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것만 살펴볼게요. 일단 이 시는 내용이 별게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용이 별게 없을 때에는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3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은 감각적인 이미지나 비유를 사용한 이런 시들이고요. 시의 내용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관념이나 정서를 전달한다. 자, 가는 뜰하게 포도가 달빛 아래 익어가는 풍경을 이미지와 비유를 활용하여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끝이야. 가에 대한 설명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에 중점을 두어서 보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도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자연물을 활동적이고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려냈고요. 대상 간의 유사성 내지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상상의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뭐 요거는 내용이 조금 있네요. 그죠? 뒤에 보면 상상의 세계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나는 별게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미지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순이 불렀습니다. 말을 건네고 있어요. 청자 설정입니다. 벌레 오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이거를 형상화로 볼 수도 있는데 형상화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달빛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는데 이게 이제 밀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물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형상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은 단순하게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뭐구나 요게 감탄형 어미라는 겁니다. 뭐뭐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영탄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이들의 고요히 앉아있다 했으니까 의인법이죠.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달이 향그럽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향그럽다는 건 뭐 좋은 향이 난다, 냄새가 난다는 거니까 후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는 없는 대상입니다. 시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마치 후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각의 후각화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후각적 이미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필기를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시각의 후각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해바닷물처럼 푸른 가을 밤.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을 나눠 놓은 것이죠. 원래는 푸른 가을 밤 이렇게 써도 충분한데 이거를 이렇게 행을 나눠 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 행가리, 행을 갈았다는 거죠. 행을 바꿨다는 겁니다. 의도적 행가리를 통한, 그럼 이런 의도적 행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운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줄에 있으면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운율이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운율 형성이 좀 덜 되겠죠. 그런데 이걸 푸른 가을 밤 이렇게 행을 나눠버리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그래서 운율이 좀 더 형성될 수 있겠죠. 뭐 여운도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미를 드러냈다. 이건 이제 그 형태 생긴 거 두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뭐 이렇게, 이게 뭐 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형태미를 드러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도적 행가를 통한 운율 형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동해바닷물처럼 푸른 가을밤이라고 하는 거냐면 달빛이 밀려왔잖아요. 그죠? 바다처럼.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향그럽고, 그러니까 이런 고풍스러운 뜰의 이런 분위기가 마치 동해 바닷물에 푸른 가을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푸른 가을밤 같은 게 아니라 지금이 푸른 가을밤이죠. 그러니까 동해 마치 바닷물이 밀려와 있는 가을밤 같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요런 건 이제 시에서 자주 쓰이는 건데 원인과 결과가 사실은 매치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냥 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스밀 리도 없잖아요. 포도에. 근데
달빛의 포도 아니, 포도의 달빛이 스미기 때문에 곱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인데 시에서는 이것을 인과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느낌이죠. 그게 좋다는 거거든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포도가 달빛이 있으니까 되게 저 달빛이 포도에 스며가지고 되게 곱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달빛을 맞으니까 더 맛있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인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느낌이지 그 어떤 충만함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는 느낌인 것이지 진짜로 실제 인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달빛이 포도를 익게 하고 있다. 달빛이 포도를 성숙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순이 또 불렀죠?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이 1년과 마지막 연을 수미상관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물음표를 한 수십 개를 띄워놨는데 이게 왜 수미상관이냐는 거죠.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르고 어디에 달빛이 어쩌고 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드러냈고 부르고 뭐 잎새들이 호젓하다라는 그 이미지가 지금 1년과 5년에 동시에 드러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비슷해, 분위기는 비슷한데 분위기만 비슷하다고 수미상관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미상관은 형태가 좀 많이 유사해야 합니다. 얘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곱 어디에 여기서 어디에다 그러면 수미상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이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잎새들이 주어고 얘는 부사어고 이걸 어떻게 수미상관으로 보겠다는 건지 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요. 근데 그 논문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인용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정설인 것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서에서도 그런 거 그냥 보고 뺏기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미상관입니까 이게?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요거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가을밤의 정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시죠. 아침시. 제목이 아침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목부터 보시라고 하죠.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여러분 아침 하면 뭔가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이런 이미지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이거 잘 모르겠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너네 아침은 안 그렇잖아. 좀 바쁘고 지쳐있고 졸리고 이렇지 않나? 모르겠네. 뭐 여러분의 아침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엄청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의 이미지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예요. 뭔가 좀 깨끗하고 정신이 맑고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뭐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에서도.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일단 솟아오른다가 상승 이미지예요. 이거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거든요. 보기에 보면 상승적 이미지를 쓰인다 그래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뭐 유사성과 일체감이 드러날 거고 상상의 세계를 그려낼 거고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낼 거예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자, 상승 이미지가 드러나 있고 해가만 뜨면 솟아오르는 이것도 상승 이미지죠.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릅니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단 의인법이에요, 그죠? 네, 의인법이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예. 내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에요. 상상인데 천관산에 있는 굴참나무가 있는데 얘가 아침마다 출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아직 집에 있잖아요, 아침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거나 뭐 아직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이 굴참나무가 아침마다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한다. 뭐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제시한 겁니다. 상상을. 그런데 여기 보면 달떠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달뜨다라는 말은 설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들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난 집에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상상이라는 거.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상승 이미지. 보리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큼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시각적 이미지죠. 빛을 토하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상승 이미지.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손을 막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거기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상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예? 이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팔을 팔을 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아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여러 명이 떼지어서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를 막 피해서 와 이러면서 자전거 타고 샹샹샹샹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 있고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상상이죠? 네, 상상이고 아까 그랬죠. 뭐라 그랬어?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면 활력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진다고 그러겠지. 근데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약간 기빨리거든요 지금. 저는 아이로서 이거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기빨리거든. 너무 이런 활력 넘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렇다. 주제는 아침에 느껴지는 생에 대한 활력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와나의 공통점. 자, 2번을 보면 무정물인 소재. 무정물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 동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아닌 걸 무정물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동물을 유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정물인 소재를 유정물과 같이 표현하여 대상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거 누구예요? 이거 얘 누구지? 무슨 나무죠? 무슨 나무 있잖아. 아까 굴참나무, 이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달빛, 포도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순이랑 함께 제시를 했죠. 무정물인 소재를 유정물과 같이 표현하여 대상이 지닌 특성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말을 건네는 듯한 대상. 순이죠? 순이일걸?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순이잖아요. 어때요? 이게 여러분은 이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순이가 70년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80년대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애들 이름 붙일 때 순이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순이가 별로 없습니다. 저보다 한 20살 이상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순이 이런 이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순박한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고요. 니은은 뭐야? 보리 붉은 막내. 그럼 보리 붉은 막내니까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여기서 원래 여러분 막내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5번입니다. 어쩔 수 없어. 저는 막내가 아니거든요. 저는 첫째인데 제 동생이 이제 막내인데 엄마 아빠가 동생만 좋아했어요. 그런 거야. 막내들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5번이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에서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나는 것은 아이들과 굴참나무 간의 형태적 유사성은 아니죠. 그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거하고 굴참나무하고 무슨 형태적 유사성이 있습니까? 그죠? 이 가지 저 가지가 굴참나무일 텐데 아마도 맞잖아. 그죠? 그럼 아이들이 나무라는 거요? 아이들이 가만히 서 있고 거기에 종다리와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겁니까? 날아다닌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태적 유사성,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난 건 맞아요. 비둘기처럼 날아다니니까. 그건 동적인 이미지는 맞는데
아이들과 굴참나무의 형태적 유사성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